강의한 건 하여튼 처음입니다. 처음. 정말 처음이고 제가 웬만하면 젊었을 때는 제가 또 약간 그 교만함이 많아가지고 수업을 펑크 낸 적은 있어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수업을 못하게 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참 시대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에 대한 건 또 우리 과학자에게 맡기고 그 백신도 과학자들이 만들어주면 감사하고 또 안 만들어주면 조심히 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고 우리는 또 우리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지금 구입을 하셨다면 새로운 방법서인데요. 보게 되면 제가 이 방법서를 보고 본 순간 이제 기대가 많았었어요. 어떻게 올해는 방법서가 나올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대부분 이제 수험생들이 보더니만 별로 안 받겠다 하길래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저는 이제 전문가니까 알잖아요. 와 이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다 설명하냐. 그래서 이제 제가 쭉 훑어보니까 잘 만들었는데 통일을 하려고 잘 만들었는데 또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수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3월 30일에 수정이 한번 됐어요. 그건 아마 학원에서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3월 30일. 왜냐하면 3월 20일에 나온 걸 맡겼더니 또 30일에 수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반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반영하면 되는 거고 아마도 한 번 더 수정이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 수정 이렇게 해가지고는 시험 못 치릅니다. 이 책 가지고. 그러면은 치른다면은 안 나올 부분을 저희들이 빼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정도로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더라. 하여튼 긍정적인 면은 뭔가 용어를 정리하려고 했던 점은 긍정적이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후에 11개 품목에 12개 항목이 있어요. 새로 들어온 게 그건 한꺼번에 확 정리해 드릴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진도를 나가 보십시다. 우선 크게 바뀐 게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보험의 목적이 되어 있는데 두 개로 나눠놨어요. 일반적으로 두 개 나눴습니다. 그래서 보험 약관에서 정한 그다음에 보험 증권에 기재된 이게 첫 번째 지금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보험료 납입일에 그래서 세 가지예요. 이거 보험 목적을 쓰실 때 보험을 잘 생각해서 보자. 그래서 보험 약관에서 정한 그다음에 보험 증권에 기재된 그러니까 약관에서 정한 걸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은 보험 증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 증권에 기재된 과수 뭐 상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상품이라고 쓴 이유는 여러 개의 상품이 있기 때문에 상품이라 쓴 건데 만약에 뭐 양배추에 대해서 쓰시고 그러면은 그냥 양배추라 쓰시면 돼요. 보험 증권에 기재된 양배추. 그럼 어떤 양배추냐? 책임이 들어가려면은 보험료 납입일에 속하는 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Y년이라고 하잖아요. 속하는 해에 이게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수확하는 또는 뭐 정식 또는 정식 예정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더라고. 물론 이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 파종도 있고 파종된 또는 파종 예정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용어를 썼어요. 예정인 뭐 이렇게 품목을 여러 개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는 정확하게 그 해에 수확한 건지 그 해에 파종할 건지 정식된 건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정리를 해서 제가 뭐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그러면 이것은 보험료 납입일에 속하는 해에 수확한 거니까 Y년인데 이것을 우리가 판매 개시 연도로 바꿨더라고요. 지금 언급은 안 해놨지만 뒤에 보면 그럼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밭작물들은 그 해에 수확하기 때문에 그 해에 수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과수는 뭡니까? 이듬해죠. 이듬해 수확하는
어떤 품목을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이듬해 수확하는 게 과수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마늘도 그렇고 양파도 그렇고 이듬해 수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면면 보시면 돼요. 정리하는 건 47개 항목이니까 47번을 봐야 돼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첫째 보험의 목적, 그 다음에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 기간, 보험료, 보험금 전부 찾으려면은 계속해서 뒤집어 봐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방법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문제가 나올 테니까 이렇게 하라는 정도는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을 외우시는 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스스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구성은 다 똑같이 돼 있어요. 1번에 보험 목적, 2번에 보상하는 손해, 3번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4번이 보험 기간, 보험료, 그다음에 보험금, 자기 부담 비율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쭉 보면서 이제 방법서가 나왔으니까 수정은 또 나중에 하면 되는 거니까 수정 부분은 지금은 그 훈련을 좀 해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품목이 많은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더라. 자 볼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쓰실 때 양배추인데 그게 뭐냐면 노지 양배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양배추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노지다. 노지하고 반대말은 시설 아닙니까? 농업에서는. 그래서 시설은 따로 시설 원회가 있으니까 그냥 노지라고 쓰셔도 되고 있으면 쓰는 거예요. 대부분 다 노지예요. 시설은 시설하면 따로 있고 버섯은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노지란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은 항상 노지에서 재배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납입일에 속한 해 정식화는 양배추는 정식이기 때문에 정식화는 노지 양배추 이 항목을 이용을 해야 되겠네요. 자, 보상하는 손해. 보상은 무엇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받을 건지를 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지 않습니까? 일반 보통약관은 세 가지인데 그러면 자연재해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이 태우가 언제 냉동설안에 조기 먹고 조기를 폭식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호강했다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폭염이 들어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었는데 2020년도의 방법서의 흐름은 뭐냐면 폭염을 다 집어 넣으려고 했다는 거. 빠진 게 있다면 그것은 실수로 누락이 된 거라고 보면 돼요. 아니면 기존의 매뉴얼을 잘못 갖다 엎었던지. 그러니까 2020년에는 이 항목들이 폭염을 다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태풍에 대한 것과 우박에 대한 것, 냉해, 동상해, 설해, 한해, 조해의 기타, 폭염, 호우, 강풍인데 이것을 반드시 구별할 때는 다시 고전적인 문제지만 다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종합에서 얘기하는 태풍의 정의와 특정 위험 방식에 정의하는 태풍의 정의가 다르죠. 그래서 이 특정에서 정의하는 태풍을 적용하는 품목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게 대표적인 게 적과전이잖아요. 적과전의 사과배, 단감, 떫은감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수확 개시 이전에 보상하는 것과 수확 개시 이후에 보상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복분자하고 무화과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 경우는 최대 순간 풍속 14m/s 이상의 바람이어야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 상품을 내놓고 나서 최대 순간 풍속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기준으로는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종합을 내놓고 특정을 내놓고 그냥 강한 바람이나 비 요건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규정이 약하니까. 그래서 태풍의 규정을 구별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냉해인데요. 냉해가 생육 저온 이하의 온도. 아직도 이것은 정의가 안 됐더라고. 정확하게는 생육 저온 이하의 냉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이게 하나가 있고 추세는 원래는 뭐 한다고요?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찬 기온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데 원래는 이렇게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로운 냉해라고 하는
트렌드의 정의인데 다 그렇게 정리가 안 됐다는 점은 아쉽지만 그러면 어쩌면 된다고요? 생육조건 이하의 냉온을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이렇게 된 것이 있고 품목이 대부분의 품목들은 생육 기간 중에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차은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규정했구나 냉해가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쓰고 있다. 아쉽지만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은데 다른 개념은 아니긴 해요. 그래서 왜 굳이 이 상품이 이 목적물이 그래야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그 설명을 차이점을 제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없으니까 우리가 재배족에서는 다만 이전에 정의가 이것이었는데 현재의 정의는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고 이렇게 변화가 됐지만 그게 모든 품목에 다 적용이 안 되고 몇몇 품목은 여전히 생육조건 이하의 내용이라고 하고 있더라 하는 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해를 구별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가뭄 피해라고 그렇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원래는 한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농작물에서 재배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가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해가 나오면 거의 가뭄으로 이해하고 시험을 풀자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걸 규정해 준 것 같아요. 한해는 무조건 가뭄 피해다라고 보자라는 걸 명확하게 하려고 구체적으로 가뭄 피해라고 명시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안 주려고 한 거니까 공통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조해가 태풍이나 비바람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서 해서 하는 조해의 정의가 있고 그냥 연안지대에 그죠? 자연상이나 연안지대에 바닷물이 유입돼 발생하는 소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시험을 낼 거냐 안 낼 거냐 하는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다만 이건 있어요. 대부분 가로를 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A는 B하는 C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정의라는 건 원래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이것을 이제 피정의항이라고 불러요. 이 두 개를 묶어서 정의항이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하시오 그러면 이걸 쓰라는 얘기예요. 이걸 쓰라고. 정의하시오라는 말은 이것을 쓰세요 그 말인데 대부분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하는 뭐뭐시다라고 내리는 게 정의다. 근데 지금까지 시험 패턴은 뭐냐면 어차피 이걸 설명한 다음에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 이제 바뀐 유형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쓰라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이걸 하는 건데 두 개 이상 있는 정의는 내기가 어렵다. 시험 문제로 명확하게 하나씩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규정되어 있는 거 그것만 내요. 왜냐하면 두 개짜리를 냈을 때는 품목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또 설령 품목을 얘기해 준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시험 문제니까 방법서대로 쓰세요라고 자기들이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동일한 내용을 달리 표현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공부라는 게 시험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다면은 출제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책임을 면하려면은 분명히 하나로만 되어 있는 정의를 내릴 가능성이 많다. 기본적으로 이 10개만 알면 되긴 하는데 또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나머지도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다만 인삼 우리가 지나고 넘어갔는데 인삼에 대한 자연 정의가 일반적으로 좀 달라요. 정의가 그래서 지나갔지만 미리 바뀐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인삼은 다시 한번 정의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정이긴 한데 인삼은 특정 상품이잖아요. 특정 상품인데 그래도 그것도 일반 특정의 정의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경우는 인삼 몇 개 자연재가 있으니까 따로 공부를 하시고 어차피 5, 6월이나 7, 8월에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하는 건데 이제 지금 진도가 넘어갔으니까 이번 과정에 얘기 못할 것 같으니까 말씀드린 거니까요. 좀 공부를 해놓으셔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재해에 대한 11개 지금까지 10개 했는데 포개임 하나 추가되면 11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수해 새나 짐승이고요. 화재 이것은 화재로 인한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피해 상황들이 크게는 세 가지예요. 다만 우리가 좀 더 세분화해서 공부한다면은 왼쪽에 있는 피정의항 이것이 무엇인가 말하면 쓸 수 있게 할 텐데 그러면 지금까지 시험이 그거였으니까 바꿔서 낸다면은 오히려 반대쪽 정의항 쪽에를 빈칸으로 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의 빈 공간을 1점씩 배점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미보상인데 조금 다행스럽다고 본다면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이 세 번째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것을 미보상이라고 쓰셔도 돼요. 이것은 큰 문제 안 되는 거니까요. 미보상이 개, 수, 재, 병, 뱀, 하, 기, 보죠. 이것을 좀 통일하려고 했던 점은 조금 노력한 게 돋보여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좀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장한 과실이 들어간 것도 있었고 도난 또는 분실이 있고, 원래 도난과 분실 이런 것들은 시설에 많이 쓰는 용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자꾸 일반 상품에 들어와 있어서 굳이 그렇게 되나 싶었는데 이번에 방법서를 제시하면서 뺐더라고요. 가능하면 단순화해서 개수 재병됨 하기보로 가자. 그러면 우리가 병충해를 보상하는 게 병충해 복숭아도 있고, 그렇죠? 감자도 있고, 고추도 있고, 벼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좀 달라진 게 하나만, 이 복숭아 넘어갔으니까 원래는 복숭아 항목에 병충해를 보상해 주는 거기 때문에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병충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야 된다 이 말이 맞잖아요. 근데 복숭아에는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뭐라고 했냐면 여기다 단서 붙였어요. 단, 세균, 구멍병을 어쩐다고 보상한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랬는가 하고 생각해 보면 해석은 제가 이렇게 해요. 유일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잖아요. 원래 약관회가 또는 이렇게 그 방법서에 제시를 했어요. 복숭아는 원인의 직간접 묻지 아니하고 병의 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를 뺐으면 이제 반대말은 뭐예요? 보상한단 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계약자 입장에서는 야 어디가 보상 안 한단 말이 있냐? 보상 안 한단 말이 없으니까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가능성이 크죠. 사실은 감자나 고추는 병충해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넣고 빼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빼버린 거죠. 원인의 직간접 묻지 않냐고 병의 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 안 한 걸 빼놨는데 복숭아는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방법서를 제시한 분이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예 보상을 안 해준 걸로 정리를 하자. 그리고 하나만 어떻게 한다? 보상한 걸로 하자. 그러면은 이 방법서를 봤을 때 계약자가 볼 때도 어떻게 보여요? 아, 병충해는 보상 안 하는 것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대신 단서를 붙이는 거죠. 세균, 구멍병은 보상을 해드립니다라고 하려고 여기다가는 복숭아 넣어야 돼요. 개수재병됨을. 그래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험에서는 고의와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라고요? 중대한 과실이 따라다녀요. 그냥 과실이 아니라고 뭐라고요? 중대한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보험 이론은 그래요. 중대한이 아니면은 무조건 회사가 그것은 책임을 져줘야 돼요. 즉 부책 상황입니다. 이 중대한 과실도 사실 보험자가, 보험회사가 증명을 해야 돼요. 그걸 우리에게 회사가 우리에게 의뢰한 건 아니지만 그 중대한 과실이 있는가를 좀 판단해 달라고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현장에. 물론 정당하게 보험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지만, 그러나 보험의 어떤 질서를 위해서는 누구나가 보험금을 타서는 안 되죠. 자연재해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지만 그게 고의 또는 뭐일 때 중대한 과실일 때는 어쩐다고요? 지급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줬잖아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같이 시설에서 쓰레기를 태웁니다. 원래 유기농이나 또는 GAP 농산물은 쓰레기를 태우면 안 돼요. 근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쓰레기를 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쓰레기를 태울 때 그게 갑자기 바람이 확 불잖아요. 특히 요즘에는 지금 건조주의비 있어가지고 정말 불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요즘에는 밖에 못 나가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가서 야외 가면은 불이나 한번 당겨보다 라이터 들고 켜면요 순식간에 산 등성에 불이 뻗어갑니다. 우리 생각을 초월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불이 붙어요, 산에는. 그래 이제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불이 붙어가지고 시설로 옮겨 붙었단 말이죠. 무엇으로 인한 피해 지금 시설은 화재죠. 그럼 화재 보상해 주잖아요. 물론 이제
일반 작물은 화재는 보통 약관이잖아요. 주계약인데 시설은 화재 특약이잖아요. 특약에 가입했으면 보상을 해주는 건데 이때 조사를 나왔는데 이게 이제 며느리가 옆에 서 있고 어머니가 불을 당긴 거예요. 그게 확 붙었다면은 이게 고의냐? 과실은 되죠. 이건 과실은 분명하죠. 실수니까 과실은 실수니까. 근데 이게 중대한 과실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중대한 과실이냐가. 그죠? 그걸 이제 평가사들이 판단해야 한다 이거죠. 그런 일들을 여러분에게 맡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는 이제 뭐냐면 수학기에 개인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자든 피보험자가 수학기에 수학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재는 치주상태,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원인의 직관적 묻지 않냐고 병인치 발생한 손해, 보상하지 아니한 재해로 제방됨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여기가 이제 하죠. 일반적으로 방제시설이 앞선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비가림도 앞에 선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뭘로 통일했다? 하우스로 통일해 준 것은 참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큰 차이가 없잖아요. 비가림이면 어떻고 방제시설이면 어떻고 하우스면 어쩌냐. 그냥 하우스로 보자. 그래서 하우스 부대시설에 노후 및 하자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겠다. 기상특보 발령지 기상특보 관련 재해 보상하지 아니한 손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 거기 네 번째가 보험 기간이에요. 기간은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네요. 재정식 보장. 이것은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재정식과 닮아 있는 게 공부했던 재파종 있었잖아요. 마늘 재파종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공부할 재양 재직파가 있고요. 벼가 있고요. 그다음 양배추에는 뭐가 있다? 재정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격이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닮아 있는 애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5회 때 문제가 물론 이전에 나왔었습니다. 이거 뭐 안 나온 건 아니고 5회 때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이전에도 나왔었던 건데 또 중요하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늘 같은 경우는 재파종 3만 주 이상 파종했는데 3만 주 미만으로 출원됐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인데 3만 주 이상 재파종이 됐을 때 지급하는 거죠. 재양 재직파는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했을 때 재양 재직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울 이 재정식은 뭐냐? 바로 양배추인데 정식을 원래는 9월 31일에 끝내야 되죠. 정식 완료일이에요. 그러니까 정식 완료일인데 정식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계약자가 9월 30일까지는 정식을 완료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뭐 이게 뭐 9월 1일에 정식을 했던 9월 10일에 했던 9월 20일에 했던 간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로? 보상하는 재해로 이게 피해를 본 거예요. 그러면은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정식을 마쳐야 돼? 재정식은 10월 15일. 이걸 보실 때 대부분 보면요. 다시 뭐 할 때는 대가 보름간의 시효가 걸리죠.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일을 둘 때는 15일간, 그렇지 않으면 한 달간 이렇게 예를 두는데 15일 차이가 나요. 15일까지는 재정식을 해야 된다. 다만 얘는 재파종은 3만 주 미만으로 출원됐을 때고 그 다음에 얘는 면적 피해율이 10% 초과하면 주는 거고 지금 이 재정식은 언다고요?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느냐? 그러면 이제 자기 부담 비율이 양배추는 뭐 붙어 있다고요? 20 붙어 있잖아요. 20%, 30%, 40%가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를 다시 변형시켜서 만든다면은 대부분 이제 자기 부담을 초과했다는 것은 면적 피해율이니까 실제 보험 가입 면적을 주고 피해 면적을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사서나 시험 문제는 뭐가 있다고 그에 자기 부담 비율이 표시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걸 계산해 봐서 자기 부담을 초과하지 못하면
재정식 보험금 지급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적으로 세팅은 20%를 할 가능성이 크고 면적 피해율도 20%를 초과하게 해서 지급하겠지만 시험은 우리 생각대로만 흐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대략 30% 정도 가입은 안 보이지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면적 피해율은 20%를 초과했는데 자기 부담 비율이 30%를 초과 못했다면은 재정식 보험금을 지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유를 쓰시면 된다 이 말이죠. 사유를 쓸 때 실제 면적 비율이 20%를 초과하였으나 30%가 초과 못했는데 자기 부담 비율이 30%이므로 재파종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해야 된다. 재정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원리가. 그래서 그것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급하는 보험금이 여기에서는 보험 가입금액의 0.35를 지급하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보험 가입금액의 0.25를 지급하죠. 여기는 보험 가입금액의 0.2를 지급하는데 다만 다 지급하는 게 아니죠. 여기는 뭐예요? 표준 출연 피해율. 그다음에 여기서는 뭡니까? 면적 피해율. 여기도 뭡니까? 면적 피해율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썼는데 왜 점수를 15점짜리 못 받았냐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5회 때는 보험의 목적을 그냥 단순하게 벼, 마늘, 양배추라고 쓴 사람은 점수를 못 얻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보험의 목적이 그것만이 아니라겠죠. 지금은 첫 번째가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 납입이 들어가야 되지만 당시에는 그냥 보험 약관에 안 해도 되고 보험 납입일에 가입한 이듬해 수확하는 거냐. 마늘은 이듬해 수확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썼어야 그 점수를 다 얻은 걸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정말 1점이 부족한 분들이 많았는데 그 1점이 보험의 목적을 못 써가지고 그 문제를 점수를 거의 못 얻은 경우가 너무나 아쉽죠. 그래서 합격을 하려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은 조금 더 치열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 가속해 볼게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재정식은 보장 개시가 정시 완료일에 그렇지 않으면 계약 체결 입사하시잖아요. 늦은 거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식 완료가 9월 30일에 됐다면은 보장 개시는 9월 30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작 불능, 수확 감소 보장 세 가지가 있네요. 양배추는 극주생과 조생은 이듬해 2월 28일에 그다음에 중생종은 3월 15일 보름 사이죠. 보름 그래서 15일간 차이네요. 2월 28일, 3월 15일, 3월 31일로 보험 종기가 된다. 보험 가입금액. 자, 가입금액에서 여기 정리된 게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은 그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준 가격, 수익감 썼잖아요. 기준 가격, 그다음에 표준 가격, 가입 가격이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물어보길래 제가 이건 차이가 없습니다. 원리상 이론상 같은 겁니다. 근데 좀 구별하기 위해서 쓴 것 같지만 그것은 뭐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할 때 했는데 지금은 다행히 이걸로 지금 고쳐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다만 아직까지 표준 가격을 그대로 쓴 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무시하시고 그냥 가입 가격이다.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 아니면은 뭐 생산비 보장이라면은 가입 면적의 보장 생산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가격은 그냥 가입 가격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를 구성할 때 여기서 다른 건 괜찮은데 이거 보통약관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로 전부 통일하려고 했던 것 맞긴 해요. 영업요율로 통일하려는 게 보인다. 이렇게 통일해 주려고 한 게 보이더라고요. 다만 여전히 이제 좀 다른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주계약이면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 만약 특약이면 지역별 특별약관 또는 특약 영업요율로 쓰시면 요율이 정해진다. 그래서 요율은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고 시험 문제에서 정해 줄 거예요.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아쉬운 게 이제 이건데 원래는 할인 할증률은 부호가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죠. 소원율에 따른
할인 할증이니까. 그런데 얘를 전부 플러스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난 누군지도 모르죠. 누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해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 지금의 상품의 특징이 전년도 무사고는 어쩐다고요? 전부 해준다겠죠. 물론 방제시설 같은 것은 이건 안 해주지만 그죠? 어차피 방제시설은 사고 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작물이나 나무는 전년도에 무사고면은 할인해 주잖아요. 근데 2019년에는 해준 게 있었고 안 해준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쩐다고요? 다 해주는 걸로 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작년에 설명할 때도 무사고 할인율을 적용 안 한 걸 시험에 안 낼 거다. 하는 걸 낼 거다. 그러니까 어떤 걸 안 하고 어떤 걸 하고를 고민하지 마라. 낸 다음에는 할인해 준 것이 트렌드니까 할인해 준 걸로 시험 낼 거다. 했는데 이제 그게 증명된 거죠. 올해는 전부 해주려고 하고 있다. 만약에 없다면 그건 실수로 빠진 거예요. 그것은 안 해주려고 한 게 아니고 다 무사고를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빠져 있는 거란 말이죠. 어차피 시설이나 이것은 안 해줘요. 그래서 작물하고 뭐 나무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계산할 때에 원래는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원이 가능하죠. 수식이. 그죠? 또 1 플러스 x 마이너스 x1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1 플러스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가능하죠. 근데 원래 계산식은 이것은 이제 보여지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게 가능할 거 아니에요. 이제 풀어 쓰면은. 근데 이분이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 뒤에는 무조건 빼야 되기 때문에 앞에는 뭐 해야 된다? 플러스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뭐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순간적인 거죠. 근데 이제 이걸 한번 끌어다 쓰다 보니까 계속 전부 갖다가 플러스로만 해놓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수정이 안 되더라도 수정대 나올 가능성이 99%지만 수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다. 항상. 그래야 할증이 되면 플러스를 적용하면 되고 할인이 됐으면 뭐 적용하면 돼? 마이너스가 되면 되는 거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그분의 생각을 한번 들어가 봤는데 뭐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손해율은 항상 어쩐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다. 다만 여기가 최대 할인이 70%고 30 받으니까 최대 할증이 30%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130이니까 전년도 무사과지 하면은 이 경우라면은 65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정해놨잖아요. 여기서 두 개 합해서 최대 할인 얼마다? 30으로 하자.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그건데. 근데 새로운 방법서 특징 중 하나가 이게 할증표 다 빠졌죠. 그럼 시험에 안 낼 거냐? 그건 아니고 그러면 시험 어떻게 낼 거냐? 표를 줄 거예요. 그 부분을 딱 정해서 줘서 시험 내는 거지. 이제 표 안 나왔으니까 이제 안 해와야 물론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굳이 어차피 줄 거니까. 설령 그 표가 있어도 그 할증표는 줄 거예요. 안 주고 낸다는 건 뭐. 그런데 우리 다 외웠죠 이미. 외웠으니까 이제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냥 외워놨는데 계속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30% 미만, 30에서 60% 미만, 60에서 80 미만, 80에서 120 미만, 150 미만, 200 미만, 300 미만, 500 미만, 500 이상 이렇게 10개 탭을 구가 있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할증할 때는 좀 적게 2, 3, 4, 5, 8, 10, 15, 20, 25, 30 이렇게 해서 10개 구간이 있는 거니까 예전에 책 버리지 마시고 그거는 그냥 어차피 똑같은 표니까 그냥 그거 한번 외워보는 것도 필요하죠. 외우기 싫으면 외우지 마시는데 스스로 한번 테스트 해봐요. 내가 이 표를 한번 외워볼까? 내가 평가사가 된다는데 이 표도 못 외우고 시험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금방 외워질 거예요. 사람이 약간 존심이 스크래치가 나야 공부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스케치가 나야 공부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환경에서 하면 공부 안 돼요. 좀 무시도 당해보고 그래야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그게 이제 예전에 우리 전례적인 얘기 보면은 친구 사이인데 상대방이 자존심을 완벽하게 긁어가지고 훌륭하게 성공해서 복수를 하겠는데 그때 깨달은 거죠. 내가 그러니까 그것이 참 그래요. 사회를 살다 보면은 쓸데없는 악인이 필요한가 봐요. 안 그래요? 야, 저 같으면 사람들이 야, 네 얼굴에 무슨 강이냐? 그러면은
돈 들여서 성형하든지 아니면은 못생긴 거 밀고 가든지 그냥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목소리를 주신 것 같아요. 목소리는 제가 웬만큼 강의 목소리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안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우주 가면은 그런 에피소드 일어났어요. 목소리를 듣고 강의 주겠다고 오락했어요. 갔더니 담임 보자고 많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원장님이. 그러면 제 자존심이 어쨌겠어요? 상처 받겠죠. 목소리 듣고 오락했더만은 얼굴 보여주니까 강의 안 준다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항상 단점을 장점으로 살리고 장점은 그대로 살려야죠. 뭐 어쨌든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이제 뭐 방송 나왔고 하니 지금 4월이니까 150 한 3일이나 일 남았죠. 4월 달 한 달 있다고 보고 5월, 6월, 7월, 8월까지밖에 없어요. 9월 5일 날 시험이니까 5개월 150일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가 금방 돌아와요. 여름은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가을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마음 채로 잡고 공부하셔야 돼요. 자, 보험료 갑니다. 그래서 손해율에 따른 할인을 찍은 다음에 방제시설 이렇게 방제시설 몇 개 없는 거 그냥 외워버리십시다. 양배추는 조수의 방제시설이 있으면 할인, 그 다음에 관수 있으면 할인. 근데 그래서 관수니 할인이 돼요.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를 쓰더라도 이왕 명시해놨으니까 두 개 합산하면 10% 할인, 하나만 있으면 5% 할인.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요. 보험료 납입은 읽어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기 부담 비율. 보험금인데 경작불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학감소 보험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파종 보험금 있어야 되겠죠? 있는 거니까. 재정식 꼭 재파종이라 하네 제가. 재정식 세 가지가 있으니까 하는데 경작불능 보험금이 식물세 피해율 먼저 얘기해야 되죠. 그렇죠? 식물세 피해율이 얼마? 65% 이상. 그다음에 계약자가 신청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두 가지는. 그다음에 수학감소보험금은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 금액에 대한 최종 씨가 아까 얘기한 대로 면적 비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할 때 지급하는 보험금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어떻게 말로 쓰는 건가. 그래서 써보세요. 연습장에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누가 봐도 이렇게 설명하면 다 수긍하겠구나 하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표현이 잘 생각 안 나잖아요. 그러면 그 항목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는 거죠. 그대로 따라서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들이. 경작불능 보험금의 최소 자기 부담 비율은 몇 %예요? 양배추는 20이죠. 근데 왜 다른 애들은 10, 15도 있는데 얘는 20만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시범사업이 본사업 들어오는 것들은 20이다 했죠. 그래서 지금 신설된 품목 중 이미 감자는 우리가 봄감자, 가을감자, 수입감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담이 뭐부터 있어요? 10부터 있는데 나머지 전부 뭐부터 있다? 20부터 있어요. 지금 새로 들은 품목들이 나중에 다 한꺼번에 공부할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20 있는 게 뭐냐면 수익감소 보장이 고구마, 가을감자, 마늘, 양파, 포도, 그다음에 양배추도 있죠. 콩도 있죠. 얘들이 원래 종합에 다 10%가 있는 것, 양배추 빼고는 다 있는 것들이죠. 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바뀐 게 뭐냐면 수입이 전부 뭐부터 시작한다? 20부터 시작해요.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이 시험에 안 나오겠지. 이 말의 해석은 시험에 안 나오지만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물론 궁극적인 건 손해율을 낮추려고 한 거예요. 그죠? 자, 10, 15가 없는 건 그 해당하는
비율만큼 피해율이 더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금 지급이 더 적어지겠죠. 적어지고 보험금을 줄 기회도 더 적어지죠, 당연히. 그래서 손해를 낮춘 건데, 그러나 수입은 워낙 뭐까지 민감하냐면 수확량 감소도 민감하죠. 단순하게 수확기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하락해서 발생하는 피해보다는 거기다가 뭘 얹어지는 거예요? 수확 감소까지 얹어지죠. 그러니까 이중적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계약자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해율이 커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말은 안 쓰이지만, 그래서 이게 수익 감소가 상당히 피해율 보험금 지급이 많이 돼서 손해율이 커졌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긍정적으로 보실 때 그럼 회사에서 돈을 적게 주련다. 물론 결과는 돈을 적게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차피 농작물 재해보험도 보상 받는 쪽만 계속 받는다는 것도 사실은 안 맞는 일이잖아요. 계속 물론 재해가 발생했으니까 보상금 받는 거지만 받은 사람은 해년마다 받고 못 받은 사람은 해년마다 못 받으면 그것도 약간 형평이 안 맞죠. 그래서 수익 감소를 조금 줄이고 그 혜택을 다른 데다가 더 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20%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결국은 보험금 지급할 때는 보험 가입금액에, 그렇죠?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지급 비율인데 원래는 10%가 없으니까 20이라면 얼마를 지급받는다? 40을 지급받아야죠. 30%의 경우 얼마 받는다? 35를 지급받죠. 그다음에 40% 자기 부담 비율일 때는 30% 지급받는데, 사실은 이건 시험에 내지는 잘 안 내요. 왜냐하면 조사서에도 40이나 30이 있는 게 없으니까 거의.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이 20%형을 기준으로 해서 40% 보험 가입금을 지급하는 거. 그러면 지금은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진화했기 때문에 단독으로 내지 않아요. 여러 개를 묶거나 한 품목도 다 내거나 이렇게 낼 겁니다. 그래서 다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는 거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른 건 몰라도 다시 한번 재정시 보험금 정리해 두시고, 나머지 수확감소는 똑같아요. 자, 자기 부담 비율 20% 있다는 거 정해놨고요. 그다음 미경과 비율은 적용하는 이유를 쓰셔야 돼요. 일단 뭐 쓴다고요? 미경과 비율은 계약주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해지하는 경우에 뭐 달라고? 환급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적용하는 건데요. 달라진 게, 작년 달라진 게 뭐냐면 거기 구분에 판매 개시연도가 Y로 되어 있고 이듬해를 Y 플러스 1년 된 것을 전부 우리말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바꾼 것은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뭐 굳이 바꿔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정리하면 되고요. 넘어가 볼게요. 계약 인수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달라졌습니다. 첫째, 지역과 자격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전에는 막 섞여 있었어요, 이게. 근데 지금은 지역과 자격과 기준으로 일단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지역은 지역으로만 얘기를 해요. 제주 지역. 근데 1번, 2번이 거의 들어가요. 농가 주소지가 아닌 농지 주소. 2번이 도서 지역이 항상 들어간다. 보험 가입 자격은 농업 경영체가 반드시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험 가입 기준에는 대부분 금액이 들어가더라고요. 금액. 그럼 이제 금액이 왜 중요하냐? 원래 4번에 보면 인수제한 농지나 과수원 그랬죠. 지금 그걸로 뭘로 바꿨다고요? 인수제한 목적물로 전부 바꿨어요. 그래서 인수제한 목적물로 바꿨는데, 목적물이란 용어만 바뀐 거예요. 이건 그래서 농지나 과수원은 그냥 목적물로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점이 뭐냐면 원래 과수는 최소한 보험 가입 금액이 있는 걸 전부 인수제한으로 끌어왔죠. 그래서 우리가 금수전 홍과 시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짝물은 금이 안 들어갔잖아요. 이번에 방법서에 바뀐 내용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 금액이 전부 들어가 있어요. 품목별로. 그러면 차는 안 들어갔겠죠. 차는 면적만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금액이 있다 그러면 금액을 넣어주면 돼요. 금액이 있으면 그래서 금액 있는 거 전부 물어간다고 인수제한을 하나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뀐 게 뭐냐면 제가 정상적인 거하고 통상적인 것을 막 수험생이 물어봐요. 저는 다를 바가 없는 거든 같은 말이니까 굳이 두 개를 구별해서 쓸 필요는 없다. 그러면 시험 문제도 만약에 어떤 품목이 정상적인 영농 활동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통상으로서 상관없다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정리가 됐어요. 이번에 정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 그냥 통상으로 바꾸자 이렇게 정리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용어 정리한 점은 좀 다행이다. 하나만 더 체크해 보선 관수시설. 아까 양배추는 관수를 어쨌습니까? 5% 할인해 줬죠. 근데 또 하나 조건이 뭐냐면
관수 시설이 없으면 어쩝니까? 인수 제한인 거예요. 같이 기억해야 돼요. 어떤 애들은 관수 시설이 있으면 보험료 할인은 되지만 인수하고 상관없었잖아요. 근데 양배추는 어쩐다고요? 관수 시설이 있어야만 보험에 가입한다는 거. 그다음에 정식 날짜 체크하시고 이쪽 넘어와서 평당 8구. 그래서 원래 평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단위표에서는 안 써야 되지만 남아있는 몇 안경 중 하나가 이 제식 밀도예요. 양배추. 다른 애들은 전부 시바로로 했지만 양배추만 뭘로 했다? 평당으로 했다는 거. 그것만 단위 안 헷갈리셔야 됩니다. 그 정도면 되겠고요. 그다음 인수 관련 수확량에서 이전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좀 단순화됐어요. 단순화된 건 좋은 건데 달라진 걸 얘기해 보죠. 우선 첫째 단위 면적적이라는 말이 아예 전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수확량 이런 것을 그냥 안 쓰고 평균수 안 쓰고 그냥 평년 수확량 얘기했고요. 두 번째 없어진 게 뭐냐면 품종의 변경, 재배 방식의 변경. 그래가지고 뭐가 생기냐면은 수확량의 변동. 그래서 이걸 적용하는 게 B분의 C다. 이거 있었잖아요. 여기 다 없었죠, 전부. 세 번째, 과거 수확량이라는 용어가 및 표준 수확량 할 때, 평균 수확량 할 때 이게 있었잖아요. 이것을 그냥 요건 그대로 쓰고 요건 바꿨어요. 뭘 했냐면 과거 수확량 하지 않고 최근 5년간의 수확량. 거기 있죠. 뭐라고 했냐면은 최근 5개년의 수확량. 이렇게 바꿔놨네요. 및 표준 수확량을 가중평균에서 만든 것이고요. 마지막 하나가 Y가 원래는 보험 가입 횟수죠. 근데 아직 여전히 그대로 쓴 것도 있는데 어떤 것이 또 하나가 바꿔졌냐면은 이게 과거 수확량 산출 횟수라고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개념, 원래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다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합시다. 과거 수확량이라는 개념이 과거 평균 수확량도 있고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도 있고, 그죠? 또는 D가 들어가는 값에는 과거 평균 기준 표준 수확량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다 과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용어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꾸려고 했는데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다만 뭐가 특징이냐면 원래 A값 과거 평균 수확량 있잖아요. 이게 A값이지 않습니까? 이거 할 때 어떤 애는 최저치를 적용하고 안 한 애들이 있는데 제가 뭐라고 방법서 나오기 전에는 최저치 적용 안 하는 게 시험 안 된다고 했잖아요. 최저치 적용하는 게 시험에 나올 거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올해 바뀌면서 다 모든 품목들이 가능하면 어쩐다고요? 최저치 하나를 제외하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빠져 있는 것은 실수로 빠졌거나 그런 거지 그 품목이 특이해서 최저값 하나 제외한단 말을 안 쓴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저값 제외하지 않는 건 시험에 안 온다. 무조건 어쩐다고? 과거 수확량 산출할 때는 최저값 하나 빼자 이 말이에요. 무조건 안 나올 거니까 적용 안 한 건. 그러면 이때 이 A 값을 적용한다면은 과거 수확량 산출 횟수가 n-1이라고 했잖아요. 하나가 빠지죠. 왜냐하면 최저값 빼니까. 그래서 사실은 바꿔놓은 게 뭐냐면 5개년간 보험 가입 횟수예요. 그러면 가입 횟수는 4년 가입하면 Y가 4가 되는 거고 5년 가입하면 Y가 5 되잖아요. 그래서 흔들리지가 않는데 이렇게 써버리면 약간 흔들리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왕 나왔으니까 수정하기 전이면 쓰실 때는 뭘 쓰면 되고요. 과거 수확량 산출해서 쓰면 되고 계산할 때게 뭐만 A값만 최초나 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나머지는 똑같이 가입 횟수로 정리합시다. A값만 하나 빼고 나머지는 전부 가입 횟수로 Y를 적용하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애는 이제 평년 수확량을 정할 때 가입하는 해의 표준 수확량의 150%를 초과하면 안 된다 하지 말자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도 그게 원래 다 숨어져 있는 말이다. 왜냐하면 수확량이 갑자기 많이 늘어서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평년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의 150% 넘으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게 없거나 있거나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다 있게 해놨어요. 거의 다 모든 농지에 표준 수확량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죠? 그것은 뭐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그냥 있다 생각하시고 하나 더. 그 다음에 요거 맥스값 있잖아요. 표준 수확량의 1.2배 그죠? 평균수 1.2배 하는 거 이것은 전부 이거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무사고시에는 복숭아나 포도는 조사한 착가수의 평균 가중이었잖아요. 복숭아나 포도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적으로 뭐다고 맥스값이랬단 말이에요. 즉 표준 수확량의 1.2배와 평균 수확량 1.2배 중 큰 값 적용한다 있었잖아요. 그게 없는 애도 있고 있는 애 있었는데 지금은 어쩐다고 거의 다 그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있는 걸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초두에도 좀 통일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인다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통일하려고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제 과거 수확량인데 192쪽에 이게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을 초과하면 초과한 걸 인정하지 않고 평년 수확을 하겠다. 다만 수입은 안 건다겠잖아요. 근데 이번에 다시 수입도 뭘로 하자? 과거 수확량을 평년 수확량을 하자고 정해놨죠.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수정되어 나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평년 수확량으로 하겠다는 거. 그 정도면 끝입니다. 수익 감소. 이제 우리가 콩을 공부했으니까 수익 감소에서는 뭘 체크하면 되냐면 제일 밑에 193쪽 제일 밑에 가격 하락. 하락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 개념을 쓰셔야 되고. 그래서 기준 가격보다 어쩐다고요? 수확 가격 하락을 발생하는 손해. 그러면은 194쪽에 넘겨보시면 보상하지 않는 것도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구분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개인 또는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수확 가격의 하락을 발생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거. 나머지는 콩하고 똑같습니다. 일반 콩하고 종합콩을 공부했기 때문에 다 같은 거고. 다만 보험금 195쪽 보험금. 그래서 경불이 지금 보니까 뭐 붙어 있어요? 20 붙어 있죠. 원래 콩 지금 양배추 빼고는 밭작물들은 다 10이 있잖아요. 근데 수익 감소에는 뭐만 있다고 20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때 헷갈리면 안 되냐면 문제를 자기 부담 비율을 안 주고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최대 보험금을 지급하시오라고 할 수 있어요. 최대 보험금을 지급하려면은 자기 부담 비율이 가장 낮은 걸 선택해야 되죠. 그런데 10이나 15가 있다면은 그걸 하면 되잖아요. 10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조건이 있잖아요. 15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3년 연속의 가입가수원으로서 농지로서 손해율이 50% 이하는 10. 2년 연속 가입 농지로서 손해율이 100% 이하면 15 가능하잖아요. 그건 안 바뀌어서 그대로 가요. 나머지는 관계없으니까 선택하는 건데 대부분 계약자가 뭘 선택한다? 20 선택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경부를 공부해 왔다면 우리가 수입이든 뭐든 간에 10%가 있는 건 다 10 적용했잖아요. 근데 이제 경부는 수익 감소는 경불이 얼마부터 시작한다고요? 2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보험금을 지급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20부터 시작해야 최대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렇게 문제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한 거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보험금 한번 지급해 봅시다. 그럼 보험 가입 금액의 P 자 똑같잖아요. 다만 뭐가 문제다? P가 문제다. 그래서 P는 어떻게 구한다? P율은 기준 수입분의 기준 수입 빼기 실제 수입이잖아요.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익 감소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 가격으로 쓴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게 기준 가격은 수익 감소만 쓴다 말씀드렸는데 그걸 바꿔놨다 했잖아요. 물론 가입 가격으로.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하나가 생겨요. 다 아는 내용이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원래 보험금을 지급하려면 뭘로 한다고요? 보험 가입 금액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기준 수익 뭘로 한다고요? 평년 수확량의 가입 가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기준 가격하고 보험 가입 금액이 항상 같지 않아요. 100%를 가입한다 하더라도 같지 않아요. 그 이유가 10,000원 단 2만원 절사한다고 했잖아요. 보험 가입 금액을 정할 때는 평년 수확량의
가액가격을 곱하는데 10,000원 단위 미만을 절사한다 그랬으니까 다만 10,000원 단위 미만은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어떤 애는 있고 어떤 애는 없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고민하는데 제가 고민하지 말라고 그랬죠. 뭐가 전제다고? 10,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가 전제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서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 10,000원 단위 미만을 다 절사하려고 했어요. 빠져 있으면 실수로 빠진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추가 계속해서 10,000원 단위 미만 절사가 계속 언급이 된 이유는 뭐다? 모든 품목에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시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건 보험 가액 금액은 뭐다고? 10,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 그러니까 그 조건을 안 주더라도 어쩐다고요? 절사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 수입하고 보험 가액금은 다르겠죠,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할 게 딱 하나. 보험 가입 금액을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으로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액수가 다를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피해율이 좀 차이가 나요. 조금 차이가 나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수입은 뭐냐? 실제 수입은 수확량에다가 뭘 더해요? 미보상 감수량이에요. 근데 원래는 일반적으로 피해를 구할 때는 종합에서 미보상 감수를 뺐죠. 미보상 감수를 뺐단 말이에요. 근데 농업 수익 감소 보장할 때 실제 수입을 잡을 때는 넣어야 돼요. 결론은 같아요. 종합에서 미보상 감수량을 빼는 것은 피해를 낮추려고 한 거고 이것은 피해를 역시 또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또 결국은. 그러면 회사가 피해를 낮추려고 하고 그렇게 뭐 나쁜 표현을 하면 해당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미보상은 전적으로 누구 책임이에요? 계약자 책임인 거예요. 계약자 책임인 것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는 보험 이론상 보험의 질서상 계약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회사가 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에 바뀐 내용이 뭐냐면 제초나 병칙은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0% 주지 않는 것은 제초가 얼마 미만? 똑같죠? 그 다음에 10% 이하 주는 것은 20에서 40 미만. 그죠? 그 다음에 20%는 40에서 60이죠. 그 다음에 20% 이상은 이상이잖아요. 이건 그대로 가 있어요. 다만 뭐가 달랐냐면은 기타 재병기인데 기타 재병기. 그래서 재병기라고 외우시면 돼요. 제초 병충해 기타 재병기인데 기타가 예전에는 그냥 일반적으로만 제시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그게 나왔다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 항목이 12개인가 돼요. 항목이 그걸 구체적으로 적용해라. 다만 1번, 2번, 3번을 전부 어떻게 한다고? 합산해야 된다 했잖아요. 합산하는 거죠. 그러면 합산은 좋아. 기타가 만약에 11개 품목 있었어요. 그러면 얘가 5%, 5%, 5%일 때 얘가 5%를 적용했다. 그러면 총 얼마다 이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기타에 하나만 있는 적용하는 게 아니고 기타도 항목이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준다면은 다 적용을 해서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데 다만 차이가 뭐냐면 여기서는 얘가 만약에 10%면 10%를 미만을 그냥 줘야 돼요. 그대로 똑같이 숫자가 같아요. 여기는 숫자 달랐잖아요. 20% 미만이면 0, 40이면 10, 미만, 20 미만, 20 이상 달랐는데 기타에서는 똑같이 움직여요. 10% 선이면 10% 미만으로 주면 되고 만약에 20% 미만이면 20% 미만 줘야 되는데 이때 하나 20% 이상 줘야 될 것은 뭐예요? 아주 불량할 때죠. 매우 불량할 때죠. 도대체 얼마가 매우 불량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쓰면 돼요. 잡초가 전체 농지 60% 이상 분포했을 때 제공. 또 하나 있죠. 두 번째. 그것밖에 생각 안 나요? 그렇죠. 경불권을 할 때는 이거 해야 되죠. 스텝 또 하나가 있어요. 자료, 서류가 구비가 미미할 때는 이거지만은 이게 아예 증명 안 되면은 60 이상이잖아. 이거잖아요. 세 가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경불일 때는 미보상을 최대 얼마 줄 수 있다고? 최대. 최대 100으로 줄 수는 있죠. 여기는 이상이잖아. 이상.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최대 20%를 넘게 주면 안 돼요. 19까지는 줘야 돼. 19.5나 20% 이상은 여기서 얼마까지 가요? 100까지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불권에 대해서는 미보상을 무조건 얼마라고 20% 이상 생각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 뜻이에요. 사실은. 다만 이거하고 약간 모순이 생기는 건 뭐냐면 여러분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할 때 그 미보상 그 비율 제공해서 뺍니까 안 뺍니까? 안 빼죠. 그냥 고정급이잖아요. 고정급.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미보상 얼마 이상 해라고 20% 이상 하라겠잖아요. 미보상을 20% 이상 만약에 산정하게 되면은 피해율이 줄어들잖아요. 많이. 그죠? 여러분 제가 조사서를 해보면 5% 이때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보험금 지급에. 근데 10% 넘고 15 넘으면요. 피해율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에 상당히 차이 나요. 어느 정도 차이냐면은 보통 200만 원 지급할 것을 미보상을 한 20% 지급하면요. 100이나 150밖에 지급이 안 돼요. 그만큼 커져요. 작을 때는 그 미보상 비율이 작지만 일단 10이 넘거나 20 가까이 되면요. 보험금 지급에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숙제는 아니지만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세 가지 다 기술할 줄 알아야 돼요. 혹시 뭐 내가 미보상 할 때 이게 제초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경작불능도 있고 그다음에 그 증빙 자료가 완전히 없을 때 하는 거고. 다시 포함되는 건데 쓰실 때 만약에 쓰라 하면 세 가지 다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 조건을. 자, 여기서 이제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미보상은 어쩐다고요? 더해서 뭘로 잡는다고? 실제 수입을 잡는다. 거기다가 이제 뭘 적용한다? 자금을 적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뭐가 기준가격과 수학가격을 정해서 이때 자금을 하게 되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미 농업수익감소 보장의 상품들은 전부 수확하기 전에 이미 조사를 해놔요. 무조건 조사를 해놔야 돼요. 자연재해가 있건 없건 간에 무조건 해놔야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지금은 거의 다 빠졌지만 저장하거나 유통 과정 중에 생긴 건 보상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근데 수확기 가격이 공시 시점에서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이미 수확이 들어가 버린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니 농지가 수익감소 보장에 가입했는데 수확해버리면은 보상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계약자의 말만 믿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 감소는 분명히 수확기 때 다가오면은 조사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격이 변동이 있든가 하면 무조건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 뭐가 됐겠어요? 수확량 조사가 됐겠잖아요. 됐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평년 수확량보다 적게 나왔는지 평년 수확량처럼 나왔는지 그 다음에 가격이 됐는지를 분석했다는 건데 다만 이때 수확조사했을 때에 보상하는 재해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죠. 수확조사가. 만약에 보상하는 재해가 없었다면은 실제 수확량하고 미보상 감성할 때에 여기에 수확량은 얼마예요? 평년 수확량이 수확량인 거죠. 곱하기 기준가격과 둘 중에 하나 곱한 것이 실제 수입이에요. 왜냐하면 무사고 시의 미보상 감수량은 뭘로 한다고? 평년 수확량 빼기 수확량이죠. 자, 보상하는 재해가 없을 때 미보상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 빼기 수확량이니까 반대로 미보상 감수량에다가 수확량을 더 뭐가 나오는 거예요? 평년 수확량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 말은 뭐와 같다? 보상하는 재해가 없을 때의 수확량은 실제 수입은 뭘로 정한다고? 평년 수확량으로 정하는 거죠. 거기다가 뭐만 적용해? 기준가격과 수확가격 중 낮은 것만 적용하는 거예요.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이 말과 평년 수확량 빼기 수확량을 미보상 감소를 하겠다는 말은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같게 계산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같고요. 197쪽에 콩에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콩으로 전환된 농지는 지금 요거 논에다가 다른 거 심어요. 그러면은 그건 인수 제한입니다. 그다음에 콩하고 옥수수는 100만 원이죠. 그래서 1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같습니다. 보시면 되고 하나 더 199쪽에 원래 수익 감소에서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을 초과한다면은 조사 수확량을 하겠다 했잖아요. 지금 전부 뭘로 바꿔놨다고? 평년 수확량으로 바꿔놨습니다. 그것만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